자, 어제에 이어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이 소식이 가장 먼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졌으나 부결됐습니다. 예. 네, 지난해 10월 이 민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3일 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됐고요. 이달 2일 이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제2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오늘 재표결에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부결이 돼서 이 법안은 폐기가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그리고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무소속 이수진 의원이 불참했고 총 2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표는 179표, 반대는 111표, 무효가 4표였습니다. 예. 자, 이탈표가 예상보다 거의 나오질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113석인데요. 부결이 111표가 나왔으니까 이탈표가 거의 없었던 셈입니다. 예.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이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단일 대우의 각오로 임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때 이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 수가 총 5명이었는데요. 113석에서 5명을 빼면은 이제 108석이 되는데 실제로 부결은 111석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요. 알 수는 없지만 5명이 다 원래 약속대로 공언한 대로 찬성표를 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5명이 모두 예고했던 대로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분석과 함께 다른 정당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 못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무기명이기 때문에요. 이 범야권이 179석인데요. 네, 맞습니다. 찬성표가 179석이 나왔단 말입니다. 네, 딱 맞게 나와서 굉장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게 해석이 분분한데 예를 들면 뭐 이 극단적인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원래 약속했던 5명이 모두 찬성표를 만약 던졌다면 야권 179명 중에서 5명이 4명이 무효고 1명이 부결을 던졌다는 얘기인데 별로 가능성은 없는 얘기고요. 네네, 보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또 야권표 중에 무효표를 잘못 표기한 사람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어떤 원래 공언했던 찬성을 공언했던 이탈하겠다고 나는 찬성하겠다고 공언했던 5명 중에 몇 명이 이탈했는지는 사실 본인이 고백하지 않는 이상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밝혀도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이 뭐 거짓말이 하겠습니까? 네, 거짓말이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5명 중에 지금까지 아직은 뭐 나는 던졌다 안 던졌다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는 거 없죠. 네,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다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뭐 내일이나 모레 되면 계속 기자들이 취재를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뭐 궁금한 게 김웅, 안철수, 유이동, 최재형, 김근태 이 5분인데 이 사람들 중에 과연 약속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부결표를 던지거나 무효표를 던지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까도 궁금하고 있다면 몇 명이 그랬을까도 궁금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차 나오겠죠, 뭐. 네, 사실 어제 오늘 뉴스를 봤을 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한 10표는 이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최대 9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뭐라고 할까요? 분석이 어려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어떤 예상보다도 이탈표가 적었던 건 어떻게 해석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계속해서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연락이 안 되는 의원들도 있다라는 우려 섞인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탈표를 단속을 했던 것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 좀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정말 예상보다는 훨씬 적은 이탈표였는데 그렇다면 이 어떤 국민의힘에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의원 단속을 계속 해온 걸로 알고 있고 또 당론으로 또 부결을 내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똘똘 뭉쳐서 하여튼 민심은 일단 이 가결시키라는 것이 민심이었는데요. 압도적인 민심은. 네, 그렇죠. 근데 똘똘 뭉쳐서 하여튼 민심을 이반한 셈인데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민심과 괴리된 예. 정당 아니냐 좀 이런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이제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굉장히 격분하면서 그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예. 좀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의 생각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었다는 보도 봤습니다. 네, 예비역 그 회원 한 분께서 또 눈물을 또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어떤 여당 입장에서는 단일 대원을 확인했다는 데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지만 민심을 이렇게 정면으로 위반하는 건이 이번만이 아니고 이제 줄줄이 예고돼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도 이런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유지한다면 과연 그 당을 위해선 바람직할 것인가? 네.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1대에는 이제 표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이 해당 법안을 그 1호 법안으로 이제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국민들의 간절한 의지를 꺾어버리셨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30일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 끝까지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그 22대 첫 의총에서 이 최성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공수처도 입장을 밝혔나요, 혹시? 네, 이 특검법이 부결된 후 공수처가 대변인 공지를 냈는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김웅 의원이요.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 SNS에다 본인이 찬성했다고 어떤 남겼답니다. 그러면 네네. 김웅 의원을 뺀 네 분 중에 과연 어떤 표결을 했는지 오늘 밤부터 내일 모레 계속 기자들이 취재를 할 테니까 아마 한 분 한 분 어떤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결이 179표였는데 김웅 의원의 찬성표가 사실이라면 이 그렇죠? 법야권의 의석 중에서도 한 표가 또 빠지게 됩니다. 무효 내지 부결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예. 자, 그런데 아직까지 본회의 계속되고 있고 오늘 다른 법안도 많이 어떤 처리가 된 거죠, 지금? 네, 뭐 여타 쟁점 법안들도 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민주당을 포함한 그 야권의 단독 처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이 선구제 그리고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전세 사기 특별법이 개정안이 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이 그 이른바 7대 민생 법안으로 추진해왔던 법안들이 있는데요.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특별법,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 안정법, 뭐 한우산업지원법, 그 농업회의 소법 이런 법안들이 또 일제히 또 부의가 되고 또 일부 법안들은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 벌써부터 또 거부권을 예고한 법안도 있죠? 네, 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 가 언론에 이 거부권이 불가피한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무주택 서민들이 잠시 맡겨둔 이 주택 도시기금을 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선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주장이었고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법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2요구권을 이제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또 박상욱 국토부 장관도 즉시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래 전세 사기 특별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 전세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분들이 지금 당장 그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전 재산을 이제 전세금에 넣었던 상황이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때 주택 도시기금을 먼저 그 선 지급하고 여기서 빈 돈은 그 이후에 이제 그 전세 사기를 쳤던 사람들에게 회수하는 방식의 이 법안입니다. 예, 그런데 일단 선지급을 할 때 그 선지급한 돈을 어떤 재원으로 지급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여당은 반대한다는 것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택도시기금을 쓰자는 건데요. 이 주택도시기금이 이제 그 청약통장으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모은 기금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 돈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 당장 급한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선 지급한 후에 다시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 어떤 전세 사기 특별법 말고도 거부권을 예고하는 법안들이 더 있나요, 혹시?
네, 일단 민주유공자법이 있는데요. 이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으로 규정돼 있는 4.19 민주유공자나 5.18 민주유공자를 제외한 그 민주화 운동의 그 이제 뭐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에서는 그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이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혀서 네, 그런 바가 있습니다. 거부권 건의하겠다는 이유는 뭔지 좀 나와 있나요, 혹시? 네, 뭐 민주화 운동 이렇게 투명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상 선정에서의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거부권 법안이 양곡관리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산법, 김건희 특검법, 이 줄줄이 이제 거부권을 예고하고 있군요. 대장동 50억 특검법. 네, 그동안 이제 행사해왔던 법안들이 뭐 양국관리법이나 뭐 간호법, 방송산법 이런 법안들이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에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 또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권이 확실하고 사실 이번에 통과한 양국관리법 개정안도 이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한번 행사했던 법안이어서 추가 거부권이 좀 이제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 상당수 법안은 어떤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은 법안들인데요. 네.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과연 여당으로서 감내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 네, 이미 10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한 두세 건의 추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부권 신기록을 계속 깨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걸 여당이 아무리 그것도 어떤 이 소수 여당인데요, 지금. 이렇게 계속 거부권을 남발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여당 내에서도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네, 뭐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지도부나 뭐 대통령실, 뭐 정부에서는 완강한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김건희 여사 특별법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더욱 논란이 거셀 것이고. 네.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도 뭐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거부권이 아니라 부결시키고 또 거부권 예고로 하고 있고 야당으로서는 어떤 자세로 이걸 뚫고 나갈지는 한번 이따가 국회 연결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 말이 뭐 좀 설왕설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이 어제 신문방송 편집인 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개헌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4년 중임제 개헌 얘기가 나오면서 이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뭐 본인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식의 개헌은 이 조국 혁신당 등 야권에서 주로 나오던 얘기였는데요. 좀 유력 그 여권의 그 당권 주자가 좀 이런 얘기를 해서 어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파문이니까 지금 오늘 또 물러쓴 거죠, 약간? 네. 오늘 이제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는데 이 대통령 5년 임기는 원칙이다. 기본이고 또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입장은 약간 달라진 입장으로 볼 수 있나요? 네, 어제 입장이랑은 좀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는데요. 많이 달라진 거죠?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개헌 논의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딱 그니까 역시 나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러쓴 거죠. 네, 5년 임기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예. 사실 어제 그 나경원 의원의 이 개헌 발언은 나경원 의원이 먼저 얘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야권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개헌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기자의 질문이 나왔고 여기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였는데, 네,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얘기는 자신으로서는 조심스럽다. 하지만 그 뒤에 말이 기억이 나는데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부분도 포함돼야 된다는 어떤 논리적 맥락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거기서는 완전히 물러났군요. 네, 그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어떤 요새 어떤 여당 내에서는
4년 중임제 대통령 임기 줄이는 거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탈당 가지고도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대통령 탈당 문제 논란이. 네, 그 얘기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으로부터 촉발이 됐는데요. 지난 26일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SNS에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질의멸렬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서는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오늘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절대 그럴 일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의 임기 내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 무조건 반대한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한 몸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우리의 헌법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시장의 얘기는 그냥 경고성으로 하는 말씀이다. 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그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 탈당할 수 있어 이렇게 경고하는 쪽이 있고, 네, 그건 절대 불가능하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고. 근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약간 그런 압박성 경고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관계자들 명의로. 네, 뭐 그런 관계자발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근데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 탈당 얘기를 뭐 하진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논의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당 내에서는 어떤가요 분위기가? 예. 뭐 여당 내에서도 이제 홍준표 시장을 제외하고는 이제 대통령의 탈당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사실 많지 않은데요. 예. 뭐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수면 아래에서 그러니까 익명의 관계자발로 좀 그랬었죠? 얘기가 거론이 예. 되긴 했었는데.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은 없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네네. 예, 그것은 이 탈당 문제가 어느 때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취임 초에 비교하면 상당히 좀 낮아진 것도 사실이고 또 총선 결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내부에서는 이 얘기 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민감한 법들, 네네. 그 거부권을 둘러싼 여러 어떤 당으로서는 당연히 민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대통령실은 어떤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상황이고 그 괴리가 커지다 보면 또 탈당설은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네. 하지만 오늘 이제 확인된 바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사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글쎄 대통령의 탈당 얘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제 총선이 끝난 이후에 뭐 각 지역의 당선자들을 관저로 불러서 또 일종의 이제 다지기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당내 입지가 뭐 아직은 뭐 탈당을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탈표가 예상보다도 훨씬 적게 나와서 대통령실로서는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겠지만요. 네네. 이게 이제 22대가 개원하고 구성원들이 달라지고 또 어떤 여론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검법이나 이런 데서 압도적인 여론이 계속 유지되고 네네. 이러다 보면 여당 상황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어떤 오히려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21대 때는 그래도 지금 이번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이탈표가 17표가 필요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22대 같은 경우에는 8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22대 때는 뭐 수도권 당선자들 중에서는 이 대통령과 이 당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이탈표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줄어들게 그렇습니다.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턱걸이 할 수도 있는 게 오늘 예를 들어서 5명이 일단 공개적으로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중에 몇 명은 마음을 바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네네. 그렇지만 일단 공언하긴 5명이었는데 여기다가 3명만 더하면 8명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특검 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 특히나 여론이 들끓는 법안에 대해서는 쉽게 부결시킬 수 없는 일들이 자주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탈표가 굉장히 좀 적게 필요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5-6명만 그렇게 입장을 밝히면은 또 분위기가 침략할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가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온 걸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인데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17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자료인데요. 최상병 특검법에 국회가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63.7%, 최상병 특검법에 국회가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25.5%, 잘 모름이 10.8%. 보면요.
반대보다 찬성이 2배가 훌쩍 넘게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압도적인 상황에서 지금 부결시켰다고 어떤 똘똘 뭉쳐서 부결시켰다고 대통령실은 안도하겠지만 이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 결과예요. 이렇게 언제까지나 민심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이런 어떤 부결 이 거부권과 부결 이런 걸 반복할 수 있을지 여당 내부에서 상당한 어떤 부담이 벌써부터 시작될 거라고 추정됩니다. 네, 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도 예. 이 최상병 특검법은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겠죠. 올라왔다는 예. 이 보도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22대 국회 구성을 보면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단 개혁신당은 보수 정당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 예. 개혁신당도 특검법에는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 예. 보수 표심도 좀 찬성 입장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네, 굉장히 큰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논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어제 밤 상황 좀 다른 얘기지만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예. 북한이 어제 밤에 뜬 뭐죠? 엔진 네. 위성을 발사했나요? 예. 맞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어제 있었는데요. 북한이 어젯밤 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예.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 10시 44분쯤 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본인들은 군사 정찰 위성으로 주장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다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에서도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이 탐지됐다라고 밝혔고 북한도 오늘 새벽 0시에 관영 매체를 통해서 그 신형 로켓 1단이 비행 중에 이 공중에서 폭발했다라며 예. 발사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예. 왜 어제였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한중일 정상회담이 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뭐 한중일 3국의 뭐 정상 성명이 나왔는데 북한이 이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한 바가 있거든요. 예. 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한 거죠, 북한도. 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북한에서 좀 주목됐던 북한이 발표했던 내용 중에 좀 주목된 예.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사실 지난해 11월에는 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그때 발사체 엔진이 아니라 이제 다른 엔진을 썼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뭐 새로 개발한 액체 산소를 사용한 그 발사체를 사용했다라는 거였는데 굳이 저번에 성공했던 발사체를 두고 왜 다른 발사체를 썼냐를 놓고 좀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나요? 예. 일단 이 북한에서 좀 이렇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행위라는 지적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엔진은 이른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을 썼었는데 예. 좀 이제 새로운 발사체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좀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이제 새로운 엔진을 썼다라고 발표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실패했어도 어떤 기존에 어떤 성공한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예. 이 새로운 기술을 과시하려다가 실패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과시하려다가 실패한 걸 수도 있지만 예. 좀 어떤 전문가분들은 사실 이제 러시아 기술이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실험한 게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직 기술 이전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더 실험해 보지 않고 이제 바로 실전에 배치해 썼다라는 것은 좀 아무래도 이제 급했다. 그러니까 신형 엔진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를 보여주기 위한 좀 그런 발사 아니었나 좀 이렇게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충분한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어제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서 좀 무리하게 실을 당겨가지고 발사했다. 뭐 이런 해석도 있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실패했어도 하여튼 북한으로서는 요새 너무 국제사회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으니까 점점 어떤 도발의 가능성이 크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